안녕하십니까. 공정하고 정확한 글로벌 종합 일간지 아시아투데이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6월 11일 아시아투데이 데일리 뉴스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아시아투데이 신문의 일면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입니다. 일단 이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일 중과 통화 마친 이 본격 실용 외교 뛰어든다라는 기사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미중일 정상과 통화를 완료하며 정상 외교의 첫 단추를 끼웠다라는 겁니다. 시차순으로 좀 보자면 첫 번째가 미국 정상 트럼프 대통령, 다음이 일본 정상, 이어서 어제 중국 시진핑과 통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행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실용 외교에 뛰어든다라는 좀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면에 나오고 있는 경제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크게 2871.85 어제 마감, 장 마감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른바 허니문 랠리가 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2,900선 돌파를 목표를 향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보시면 16.08포인트 상승한 2,871.8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1,364원 70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일면은요, 항상 저희가 아시아 이슈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시아 이슈는요, 중국의 경제 소식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디플레이션에도 중국 경기 회복, 근거 없는 자신감. 이라는 소식입니다. 디플레이션 여러 가지 중국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 이런 소식을 아시아투데이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특검입니다. 특검. 여러분 정말 많이 듣고 계시죠? 3대 특검 이 기사입니다. 검사만 120명, 전례 없는 3대 특검, 민생수사 지연 우려. 라는 이 기사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인데요. 내란 특검에만 60명,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만 40명, 최상병 특검에만 20명. 와, 어마어마한 숫자가 투입이 됩니다. 검사만 120명이 투입되는 전례 없는 3대 특검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를 가지는 부분들도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 극복하려는 이 정부의 의지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완급 조절에 실패를 해서 제2의 적폐청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수사가 치우치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좀 균형 있는 시각을 전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다음 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인데요. 한미 동맹 소식입니다. 좌우 상관없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한미 동맹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그 소식입니다. 네, 한미 우호협회가 주최하는 한미 우호의 밤이 개최가 됐습니다. 북핵이 고도화되고 또 러시아가 밀착을 하면서 한미 동맹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이날 이 자리에 조셉 윤 주한 미국 대리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72년의 세월 동안 우정으로 시련과 승리의 시기를 통과했으며 우리 우정은 편리가 아닌 확신의 관계이며 도전이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투데이 신문 화면입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우선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 사진, 첫 번째 사진은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입장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입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임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개혁을 못한다면 오늘이라도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새 원내사령탑이 16일에 선출이 되죠. 원내대표 TK, PK 출신의 쏠린 눈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우선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5선의 김기현, 나경원 의원, 4선의 김도우, 김상훈, 박대출 의원, 3선의 송원석, 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TK, PK 출신이 또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도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당대회, 9월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조기 전당대회 개최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면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가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LA의 모습 보셨을 텐데요. 우선 계속되는 LA 시위에 방위군이 투입이 되고 해병대도 투입이 되고, 그리고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언급, 그리고 LA 시장 CNN 방송에서 한 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균형 있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팍스 뉴스에서는 이 LA 폭동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은 팍스 뉴스 장면인데요. 팍스 뉴스 화면입니다. 출처는 팍스뉴스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팍스뉴스를 보면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이 시위대들이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웁니다. 성조기들을 들고 시위대들이 불태우고 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찰들, LAPD들의 경찰들의 차를 부수고 불태우고 그 차 위에 올라가서 멕시코 국기를 들고 흔듭니다. 마치 우리는 점령군이다. 우리는 승리자다. 자,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팍스에서는 이 장면을 반복해서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우고 성조기에 침을 뱉고 멕시코 국기를 흔들고 승리 잘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팍스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팍스에서 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민주당 인사들, 해리스를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 시위는 평화로웠다, 평화로웠다, 평화로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을 연거푸 보여주면서, 그리고 나서 시위의 폭력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팍스뉴스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균형 있게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CNN이라든지 NYT라든지 이런 보도를 좀 많이 하는데 팍스의 보도는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외신을 좀 보도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DOJ라고 나오는데요. DOJ가 Department of Justice, 국방부입니다.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자, 법무부 장관 펜 본디 장관이 이 팍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요. 펜 본디 장관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굉장히 강경하고 원칙주의자고 미국의 가치, 미국의 헌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보수적으로 추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이 펜 본디 장관이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느냐? 연방 공무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을 맹세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내용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본디 장관이 백악관 밖에서 기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질의응답,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이 내용입니다. As President Trump said,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You speech, we hit.
이 펜본디 장관의 발언을 여러분 보시면요. 우와, 이분이 여성이시고 나이가 한국 나이로 60이에요. 60이에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결단력 있습니다. 말하는 그 워딩들을 봐도요. 깔끔하고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전투적이면서도 강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이 LA 폭동 사건에 대해서 You spit, 당신이 침을 뱉는다면 그 폭동자들이죠. 너가 침을 뱉으면 we hit, 우리는 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특히 좀 보수들은 굉장히 젠틀하죠. 근데 이번 트럼프 내각 2기, 특히 2기를 보면은 젠틀하지만 굉장히 강경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침을 뱉으면 우리는 물러나겠다? No, 아니요. You spit, 너희가 침을 뱉으면 우리는 we hit, 우리는 치겠다. 강경하게 나가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본디가 이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Get ready, 준비해. 본디 장관이 그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할 때 보면요. 카메라 딱 보면서요. 진짜 흐트러짐 없이 목소리도 굉장히 힘 있습니다. Get ready, 준비하세요. 뭐라고 했느냐? If you spit on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은 LAPD, 경찰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LA 경찰들한테 너네가 침을 뱉으면 We are going to change you with a crime federally. 너네가 federally 하게 우리한테 침 뱉으면 우리는 너네 기소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You are looking at up to 5 years maximum in prison. 그리고 너 감옥에 5년, 최대한 5년 있을 거야. 굉장히 강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팍스 뉴스를요, 전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요. CNN도 한번 틀어보시고요. 팍스 뉴스도 한번 틀어보세요. 요즘 TV 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전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일단 화면은 계속 보이니까요. CNN 한 30분 틀어놓으시고 팍스 뉴스도 한번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뉴스맥스도 유튜브 들어가시면 실시간 생방송이 됩니다. 보세요. 보시면은 굉장히 다각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특히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 보도를 보면서 대통령실발 보도만 서면 브리핑만 계속 보도를 했어요. 미국 백악관 출처의 보도는 없었습니다. 의아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야지 국제적으로 우리가 왕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괌, 사이판, 하와이 가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모 정치인도 경선에서 지자 하와이로 갔잖아요. 하와이, 괌, 사이판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스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타가 비자가 아니라 90일 동안 이스타를 발급받으면 하와이에 90일 동안 또 혹은 미국 메인랜드 본토에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데요. 이게 같은 자유진영,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우리가 자유진영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괌 사이판 가실 때요. 이스타 없이 그냥 발급받아야 될 서류 발급하면은 우리가 머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중국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머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뭐 세관 신고서라든지 출입국 신고서 이런 거 쓰실 때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시티즌십 국민이십니까? 이거 예스면요. 괌 들어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주부들, 가족들 괌 여행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태교 여행도 가시고 허니문도 가시고 가족 여행도 가실 때 1괌, 2괌, 3괌 뭐 이런 얘기 많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게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같은 자유 진영이었기 때문에 하와이, 괌, 사이판, 미국 본토, 유학 이런 게 쉬웠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좀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 2기의 내각 장관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들은 매우 강경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 경고합니다. 너네가 you spit, 너네가 우리에게 침을 뱉으면 우리는 hit 할 거다. 만약 우리 연방
경찰들을 공격하면 우린 너를 기소해서 최대한 5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보도하고 있는 외신 보도들을 보시면요.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갈등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요. 팍스, 미국의 보수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섬이요. 미국 민주당에서 이른바 잠룡으로,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팍스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이번 이 일로 인해서 뉴섬의 대선은 잠룡설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느냐. 이 뉴섬 주지사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역시나 자, 이것은 이 장소는 여러분 LA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인데 멕시코 국기를 들고 화재를 일으키고 차 위에 올라가서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팍스의 보도에 따르면 notice, 이 점을 이제 체킹을 하고 있는 건데 뉴섬이 이 반란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비평을 하는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뉴섬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근데 미국에 반하는, 미국 국기를 불태우고 미국 정부에 반하고 주에 반하는 그런 반란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죠. 그 점을 팍스에서 지적을 하고 또 여러 보수 인사들이 X나 SNS에 올리면서 그 내용들을 쭉 종합해서 보도를 하면서 이제 뉴섬의 대선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보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 사진.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토바이를 타고 화재를 일으키고 하고 있는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CNN을 보시거나 팍스를 보시면은 팍스에서는 이런 미국의 국익적인 측면에 의해서 입각해서 좀 많이 보도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역시나 화재가 일어나고 있고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뉴스맥스의 보도인데요. 뉴스맥스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Newsom should be arrested. 뉴섬 주지사가 체포돼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뉴스맥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X에도 썼습니다. 뉴섬은 체포돼야 한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뉴스맥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팍스에서 보도 내용을 쭉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내각 인사들, 정치인들은 SNS에 어떻게 지금 포스팅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X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썼어요.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X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This moment calls for decisive leadership. 지금은 아주 혁신적인, 확실한,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violator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썼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Once great American city Los Angeles. 한때는 위대한 미국의 도시였던 로스앤젤레스가 LA가 has been invaded and occupied by illegal aliens. 자, 이 단어 illegal aliens. 국경을 침범하고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 불법자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 내각 그리고 팍스 뉴스, 뉴스맥스 이런 보도들을 쭉 보시면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에일리언이 외계인이죠.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경한 단어를 쓰고 있죠. 자, 이 일리걸 에일리언에 의해서 한때 위대한 미국의 도시였던 LA가 점령을 당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질서는 다시 회복될 것이며 그 불법자들은 축출당할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제이디 벤스가 썼습니다. 물러서지 않는다. President Trump will not back down.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진을 국토부 이 사진을 공유하면서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또 적었습니다. 자, 다음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좀 점화됐었죠.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서포트해주는 그런 포스팅을 X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좀 재밌죠. 재밌게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일단 이 사진. 자, 여기는 멕시코가 아닙니다. 미국의 도시 LA에서 한복판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이 차에 올라가서 멕시코 국기를 흔들고 마스크를 쓰고 있죠. 자, 여기서 이 사진을 공유하고 일론 머스크가 This is not okay. 이거 오케이 하지 않아. 이거 괜찮지 않아. 라고 포스팅을 했고요. 자, 다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제이디 벤스의 포스팅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게 뭐냐면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기 전에는 이 시위가 평화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기 전의 사진인데 이게 괜찮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이디 벤스가 쓴 내용입니다. Does this look like no problem?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라고 제이디 벤스가 올린 내용이고요. 자, 다음 역시나 아주 재미있는 일론 머스크의 포스팅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뉴섬 주지사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싸우고 있는 뉴섬 주지사가 뒤에 배경은 LA의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불타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 모습의 이 뉴섬 주지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뉴섬 주지사가 민주당의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누군가 또 재밌게 Hey, Kevin 주지사, feel free to use this as a campaign ad when you run in 2024.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 이 사진 2028년에 대선 나올 때 캠페인 광고로 써. 이 말이야. 이거를 공유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저기 아주 밝게 웃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 화나 있는 그런 이모지를 올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 외신 보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주지사 간의 그런 갈등 이런 걸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팍스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자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좀 애국적인 입장에서 방송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 다각도로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폭력 또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정치 소식 말고요. 역시나 또 마지막은 아시아투데이에 우리 좀 희망적인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째 K가 들어가는 그런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K 패션입니다. K 패션. 자, K 패션 글로벌 성공 돕는 무신사 5년 내 거래액 3조 달성 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인데요. 자, 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사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고 있는데요. 국내 1위 패션 기업 이 무신사가 이제는 글로벌 성공, 글로벌로 나아간다는 그런 기사. 5년 내에 거래액 3조를 달성하겠다. 이런 무신사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K 패션, 어제는 또 K 뮤지컬까지 소식을 전해드렸죠. K 패션, K 컬처, K 푸드. 조만간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K 정치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다는 소식도 아시아투데이 신문으로 전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 K뷰티 하면 빠질 수 없는 올리브영 소식입니다. 자, 올리브영이요. 관리하는 남자 모여라 이런 제목인데요. 남성들만을 위한 맨즈 뷰티 시장 공략을 위해서 남성 특화 공간 홍대 놀이터점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죠. 자, 요즘 화장하는 남성들도 많이 화장을 하고 저도 아버지에게 선크림을 사드리기도 하시고 발라드리기도 하고 신랑에게
신랑만, 남성만을 위한 그런 뷰티 제품들을 많이 또 사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남성들만을 위한 공간을 올리브영이 특화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요 올리브영점이요. 11일 홍대 놀이터점이 11일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K뷰티, K패션 이런 소식들을, 성공 소식들을 좀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날이 앞으로 더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지막으로는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사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 장차관 국민추천제 가시적 성과 기대한다. 그리고 물가 조기 안정으로 서민 주름살 펴주길 두 가지 사설 중에서 첫 번째 사설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사설 브리핑입니다. 장차관 국민추천제 가시적 성과 기대한다는 사설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 임명 때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참여를 통해 보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로 명명된 국민추천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라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석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날 SNS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의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사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입니다. 국무총리 이외에 아직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은 물론 현재 공석 중이거나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78개 공공기관장 등이 대거 포함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추천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고위공직자 인선 때 본인의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지만 국민추천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공직자 국민추천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입된 적이 있지만 장차관 등 고위직을 발탁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첫 도입 때 주로 민간 전문가를 중하위 개방직으로 채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10만 명 이상이 추천하면 장관으로 발탁하자는 구체적 방안까지 나왔지만 실제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파격적이고 새로운 방식이어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직접 시행을 발표할 정도로 열의를 갖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특정 세력이나 노동계 등이 이념 성향이 강한 특정인에게 몰표를 던질 경우 자칫 국민추천제 도입 취지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인기와 능력은 별개란 인사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추천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이미 장차관 후보로 검증을 받고 있는 공무원 등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추천 못지않게 인사 검증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6월 11일 아시아투데이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뉴스로 또 함께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